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합당한 양형을 계산해보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는 피해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의 가치를 분석했었는데요. 오늘은 피해 당사자가 입은 육체적인 피해의 가치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합당한 양형을 산정하기 위해서 박사방 사건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건을 제가 임의로 가정해서 설정하고 이에 대해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방 혹은 N번방 사건과는 비슷하지만 사건의 세부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산정한 양형은 아마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 당사자는 제가 만 15세 여중생 30명으로 가정했습니다. 정신적인 손상은 정신가치를 시간가치로 표현했었는데요. 육체적인 손상은 시간가치와 정신가치 말고도 육체적 고통과 육체적 노동이라는 인자를 새로 도입해서 표현할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과 육체적 노동이라는 인자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산술적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그대로 가해자에게 태형의 형태로 돌려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겪도록 만든 육체적인 노동을 산술적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그대로 가해자에게 노역으로 지우겠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의 시간과 정신적인 가치를 빼앗은 것은 가해자에게 똑같이 시간과 정신을 빼앗는 방식으로 징벌을 하고, 피해자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었다면 가해자에게도 그만큼의 육체적인 고통을 받도록 하며, 피해자가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만 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가해자가 노역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준 것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면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이 자신이 돌려받게 되는 징벌이 어느 정도 자신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빈도가 줄어들게 되고 범죄의 잔혹성이 약해지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10단계로 나눠진다고 제가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런 방식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각 단계에 대한 보편타당하고 구체적인 정의가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악질적인 고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태형을 통해서 징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인에게 고통을 준다고 가정하고, 고통이 가장 심한 10번째 단계를 임신부들이 아기를 낳기 직전 가장 진통이 심할 때의 극심한 고통의 상태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보다 과학적인 인재와 수치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불인의 경도 100의 단단한 성질을 가진 50kg 중량의 물체가 30m/s의 속도로 날아와서 충격을, 30m/s는 1초에 30m를 가는 속도입니다. 30m/s의 속도로 날아와서 충격을 받을 때 우리들의 엉덩이가 받는 고통과 같이 좀 더 과학적으로 표현해야 할 텐데요. 여기서는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의 나머지 단계에 대해서도 제가 정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각 단계별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가정하고 이것을 사용해서 피해자가 받는 고통을 산정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고통의 단계와 시간을 모두 적용해서 피해자가 받는 육체적 고통의 피해를 표현하고,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받아야 하는 태형의 양형을 표현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노동에 대해서도 10단계로 나누어진다고 정하겠습니다. 육체적인 노동 10단계에 대한 각각의 명확한 정의도 과학적인 인재와 수치를 사용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노동의 단계 말고도 피해자가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하는 시간도 함께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입는 육체적인 손상의 피해를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노동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당해야 하는 양형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육체적인 손상을 입는 상황은
이 사건의 경우 공범들에 의해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성폭행을 당할 때입니다. 성폭행을 당하는 횟수가 매달 1회, 1시간씩 1년간 12회라고 그렇게 가정하겠습니다. 30명 모두 그렇게 당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받는 육체적인 손상에 의한 피해는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됩니다. 먼저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피해자 30명 중에서 10%인 3명은 임신이 된다고 그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명 모두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을 때 육체적인 고통이 발생하고 임신 기간 동안에 육체적인 거동의 어려움을 육체적인 노동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기간 동안에 또 육체적인 노동을 하게 됩니다. 성폭행 이후에도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잔혹한 행위와 폭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육체적인 고통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성착취 동영상을 찍도록 하거나 성폭행을 당하도록 해서 피해자들이 사용해야 하는 인생에서의 시간을 빼앗기도록 하는 피해도 입히게 됩니다. 이것은 피해 당사자가 입은 육체적인 피해와는 다른 분류이지만 이번 내용에 함께 포함시켜서 피해 당사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폭행에 의해서 피해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은 정신고통 단계로 7단계라고 판정이 내려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가치 하락 70%와 동일하다고 본다고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성폭행 시간이 1시간이고 연간 12회 발생했으며 30명의 피해 당사자를 고려하면 0.7 곱하기 1시간 곱하기 12 곱하기 30은 252시간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가해자들에게 252시간의 시간 몰수형이라는 양형이 더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행에 의해서 발생한 육체적인 고통은 육체고통 단계 2단계라고 판정이 내려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0명의 인원과 12시간을 고려하면 360시간의 시간 동안 육체고통 단계 2단계의 체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육체고통 단계 2단계를 일반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육체고통 단계 5단계로 변환해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다른 항목에서 나오는 육체고통 단계도 모두 5단계로 나타내어서 여러 항목들을 하나로 합산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2단계에서 5단계로 변환하려면 5분의 1을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360시간 곱하기 5분의 2는 144시간이므로 성폭행에 의해서 육체적인 고통은 육체고통 단계 5단계로 144시간이 됩니다. 임신을 하는 경우는 30명의 10%인 3명으로 가정했습니다. 출산까지의 기간은 아이를 몸에 베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체 노동 강도가 3단계라고 판정이 내려지고 임신기간 40주와 인원은 3명으로 고려하면 육체 노동 단계 3단계로 120주 동안 노역을 가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육체 노동 단계 5단계로 변환하면 5분의 3을 곱하게 되고 72주 또는 시간으로는 12,096시간에 해당됩니다. 정리하면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하는 피해자들의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해서 가해자들은 육체 노동 단계 5단계로 12,096시간이라는 노역이라는 양형이 더해지게 됩니다. 출산의 과정은 육체적 고통에 해당되고 육체 고통 단계 10번째 단계라고 정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1일이고 3명의 인원을 고려하면 육체 고통 단계 10단계로 3일간의 체벌형이 가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육체 고통 단계 5단계로 변환을 하면은 5분의 10이죠. 5분의 10을 곱하게 되고 육체 고통 단계 5단계로 6일 동안 또는 144시간 동안의 체벌이 가해자들에게 양형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출산 이후 양육하는 기간 동안에는 육체 노동 강도로 5단계의 노동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기간은 15년까지 가정하고요. 3명을 고려하면 육체 노동 강도 5단계로 15 곱하기 3이니까 45년 혹은
38만 4,200시간의 노역이라는 양형이 가해자들에게 더해지게 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고통도 입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의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받게 되는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엄마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는 기간 동안 정신만족도 하락을 고려해야 하며 정신만족도 하락 5%가 인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0.05 곱하기 18년 곱하기 3명 하게 되면은 2.7년이 되고 시간으로는 23,652시간이 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잔혹행위와 폭행도 했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육체노동 고통 강도 2단계로 매일 5분씩 1년간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5분 곱하기 365, 1 곱하기 30명 하게 되면은 54,750분이고 시간으로 나타내면 912.5시간이 됩니다. 육체 고통 강도 5단계로 환산하기 위해서 5분의 1을 곱하면 가해자들에게는 육체 고통 강도 5단계로 365시간의 체벌형이 더해지게 됩니다. 피해자들의 육체적인 고통은 아니지만 시간적인 손실도 따져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은 매일 1시간씩 1년간 자신의 인생에서의 시간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빼앗기게 됩니다. 이 시간을 무언가 인생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 가능성을 50%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1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30명 곱하기 50%니까 0.5를 하게 되면 5,475시간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즉 가해자들은 5,475시간만큼의 시간 몰수형이 더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252시간의 시간 몰수형이며 성폭행의 육체적 고통은 육체 고통 강도 5단계로 144시간의 체벌형입니다. 이 중에서 3명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기간은 육체 노동 강도 5단계로 12,096시간의 노역형이고 출산 과정은 육체 고통 강도 5단계로 144시간 체벌형입니다. 출산 이후 아이의 양육 기간은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고통으로 육체 노동 강도 5단계로 39만 4,200시간의 노역형과 23만 652시간의 시간 몰수형입니다. 잔혹행위는 육체 고통 강도 5단계로 365시간의 체벌형이고 피해자의 시간 손실은 5,275시간의 시간 몰수형이 됩니다. 이것을 모두 합산하면 시간 몰수형으로는 252시간 더하기 23,652시간 더하기 5,475시간은 29,379시간이 되고 육체 고통 강도 5단계의 체벌형으로는 144시간 더하기 144시간 더하기 365시간은 653시간이 되며 육체 고통 강도 5단계의 노역형으로는 12,096시간 더하기 39만 4,200시간은 40만 6,296시간이 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인 박사방 사건의 양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합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사한 사건을 제가 임의로 가정해서 그 양형을 산정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으며 이번 영상에서는 피해 당사자가 입은 육체적인 손상의 피해 가치를 위주로 산정해 보았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입은 육체적인 손상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에게 시간 몰수형 말고도 체벌형과 노역형이 추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경제 채널에서 범죄의 양형에 대해서 산정하는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판결의 양형도 가치경제에서 다루는 가치 산정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판결하는 양형이 범죄가 일으키는 피해와 상관없이 터무니없이 형편없이 심각하게 공분을 일으킬 정도로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중범죄는 정말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이 나라에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 합당한 양형을 계산해 보는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도 그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